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번 주 이제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 이제 잠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A분반 학생들만 잠시 얼굴을 봤지만, 처음 이제 얼굴을 봐서 정말 반가웠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 학기는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에서 얼굴 보는 경우는 이제 더 드문데, 어쨌거나 하여튼, 시험 결과가, 역시 이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는데, 뭐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적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동영상 강좌를 좀 더 열심히 좀 따라봐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교과서하고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이게 답만 외워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라고 하는 게 토익은 답만 외우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면서 답을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우리 기말 시험까지는, 강의가 이제 3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3번 이제 남았는데, 요 3차례 이제 동영상 강의하고, 또 앞부분에서 중간고사까지 치고 기말 시험 범위 안 들어갔던 부분이 또 남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또 기말 시험을 또 조만간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기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 해야 될 거는,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는 챕터 9이란 말이에요. 자, 챕터 9에, 이번 시간에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부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토익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보통 이제 우리 문법이라고 문법 어휘라고 알려지는 게 토익 파트 5라고 하는 건데, 101번부터 130번까지 30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다른 이제 품사별로 정리를 했을 때, 부사가, 기본적으로 못 나오던 5문제 이상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심지어 8문제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부사들 중에서 의미를 하나 잡아주는 어휘 문제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지 부사는 자주 언급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법적인 기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출제를 해요. 자, 부사의 위치는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부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3군데잖아요. 그죠? 3군데 들어가는 게, 문장 맨 앞입니다.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문장 맨 앞에 한 단어를 쓰라 그러면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이제 문장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문장을 다 썼습니다. 문장은 또 하나 더 있죠. 주어 다음에 is 플러스 형용사. 요거 두 가지가 이제 문장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한 단어 더 쓰라 그러면 이제 부사가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을 합쳐가지고, 문장보다 앞이나 문장보다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차이가 뭐냐면, 문장보다 앞에 위치할 때는, 여기 앞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큰 바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딱 명확한 거죠. 문장 맨 앞에 큰 바가 나오는 순간 다 부사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이 다 나오고 나서 맨 뒷자리에다가 부사를 적을 때는 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슬래시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자, 거기다가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어하고 is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붙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그 다음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형태가 have 플러스 pp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 묶어서 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되는 경우인데, 중간에 다 이제 한 단어씩 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사라고 하는 게 나오면 뒤에는 전치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전치사가 뒤에 따라 붙었어. 여기 하나 더 써야 되는 그 구조예요.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조동사. 조동사 이제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올 거잖아요. 이게 동사 원형. 근데 가운데 또 비어져 있어. 요 자리입니다. 문장 가운데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가운데 비어졌어. 자,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러면 이 자리가 전부 다 부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단어가 영어 문장을 외울 때, 공부할 때, 두 개의 단어가 두 개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꼭 이렇게 서로 딱 결합돼가지고 서로 껴안고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거를 강제로 띄워놓고 가운데 뭘 방해꾼 하나 집어넣고 싶은가? 그러면 무조건
부사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위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유인물, 그 10쪽입니다. 학습자료 10쪽에 보시면, 부사의 위치, 1번 부사의 위치 해가지고 세 군데 내용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형용사하고 똑같은 거죠. 부사인 거는 맞는데, 자, 주의를 요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할 부사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것들도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관련된 내용들 나올 때마다 따로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고, 어휘예요, 어휘. 어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만 들자면, 요런 것들이에요. 아주 특이한 구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have라는 단어를 썼어. 그리고 뒤에는 이제 to 부동사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외우는 have to do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have to do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가운데에 한 단어를 더 쓰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yet이 들어가야 돼요. have yet to do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부정어가 없습니다. have yet to do에서. 근데 우리말 번역은 아직도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런 거를 외워준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숫자가 나옵니다. 1, 2, 3, 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 앞에 가로를 비워놓고 한 단어를 쓰시오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자리가 들어가는 게 웬만하면 approximately가 들어갑니다.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할 때 약 20명의 학생들이라고 할 때 approximately 20 student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20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approximately가 들어가는 거고 합쳐가지고 약 20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일일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토익은 회사에서 쓰는 영어예요. 회사 상황에서 자주 쓸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몇 가지 덩어리가 지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묶어서 외워두시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바로 이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0쪽 맨 아래쪽입니다. 10쪽에 수업자료 10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프랙티스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가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Medical Corporation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Medical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사장하고 President가 사장이에요. Vice President라고 하면 이게 부사장을 말하는데 사장과 부사장이 자, 1번 문장입니다.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비워지고 visit이 동사예요. 자, 사장이 방문을 합니다. 자, 방문을 하는데 어디를 방문? The office, 사무실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문장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져 있는 상태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띄어놨어요. 띄어놨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A, B, C, D를 보면 다 부사예요. nearly, 거의란 뜻이잖아요. occasionally가 가끔이고 approximately가 약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숫자 앞에 들어가는 거. yet은 아직도란 뜻이란 말이에요. 다 부사입니다. 문법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를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동유럽에 있는 사무실들을 이 사장과 부사장이 방문하는데 거의 방문하는지 가끔 방문하는지 약 방문하는지 아직 방문하는지 중에서 우리말로 하더라도 말이 되는 게 뭐예요? 자주 방문한다, 가끔 방문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occasionally가 정답입니다. 자, 요 단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요걸 꾸며주는 거니까 occasionally를 쓰고 가끔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가끔 아니면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포인트냐면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해 버리면
부사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부사는 부사인데 시간 관련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텐스 마크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시제와 관련된 겁니다. 시제 파트에서 공부할 때 이제 거꾸로 공부했던 거예요. 시제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뭐, usually라든지 always나 everyday 같은 단어가 나와 있으면 시제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면서 텐스 마크하고 시제 이름하고 막 같이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는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제가, 이거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쓴 겁니다. 미래 시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래 시제 말고 또 나올 만한 게, 현재 완료도 할까요? 자, have 플러스 pp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이게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낼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늘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시제하고 결합되는 시간 관련 부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 occasionally입니다. 가끔, often, always, 항상. 그 다음에 usually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개의 경우. 요런 단어들이에요. 요런 단어들이 나와 있으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렇게 물으면 요걸 내놓고 요걸 물으면 시제를 묻는 문제지만 거꾸로 냅니다. 거꾸로 내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쓴 거야. BGC라는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어울리는 부사를 골라라라고 하면 요것들 중에서 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usually하고 always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usually하고 always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요 두 단어가 아니고 occasionally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미래 시제가 답이 되는 경우에요. 미래 시제가 나와 있을 때 그 중에서 알맞은 부사를 하나 골라라 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정답이 soon이 정답이에요. 이거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조만간이죠, 조만간. 곧. 조만간 하는 건데, 이게 항상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하고 결합되는 거는 무조건 soon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3년 동안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뭐 동안, 3년 동안 뭐뭐 해왔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이거 한 단어에 부사하고 결합시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recently예요. 최근에. 뭐 lately 이것도 최근에라는 뜻이죠, 그죠? 자, 요런 단어들이 최근에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들하고 주로 결합되는 게 요렇게 현재 완료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나와 있으면 요걸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미 시제를 현재 완료를 적어주고 부사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 요런 식의 단어들이 있으면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지만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다시 이제 번역해 보면 1번 문제가 메디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이 자주입니다. 그죠? 수시로 동유럽에 있는 자기 지점들을 방문을 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가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품사 문제네요. 그죠? prompting ing입니다. prompted ed가 들어갔어요. 그죠? prompt 그 다음에 promptly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뭘 묻는 거냐면 2번은 prompt라는 이 단어를 동사처럼 쓰게 되면 자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도록 시키는 거죠. 이게 동사로 쓰이면.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즉각즉인이에요.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단어는 promptly예요. ly가 들어가서 부사가 됐습니다. ly가 들어간 형태가 부사다라고 하는 거는 ly를 뺀 단어가 형용사였다는 얘기예요. 동사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인 즉각즉인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즉각적으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냐면, 지금 당장, 즉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같은 단어가 immediately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immediately. 출제 빈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는 많이 나오냐면, 이번 달 시험에 promptly가 한번 출제가 되면 다음 달 시험에 immediately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 문제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당장, 즉시라고 할 때 쓰는 말이 promptly 아니면 immediately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말들인데 일단 이제 봅시다. 이번 내용입니다. audience members예요. 자, 관객들이겠죠. 관객들은 반드시 arrive, 도착해야 되는데 on time,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 theater doors will be closed입니다. 극장 문은 폐쇄가 될 것입니다. 언제? 정각 5시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정각 5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요거하고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표현은 promptly at 5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 앞에, 이게 5시입니다. 시간 앞에 이렇게 promptly가 들어가게 되면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 들어가면 합쳐가지고 정각 5시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같은 의미로 쓰는 게 at 5를 먼저 쓰세요. at 5를 먼저 쓰면 맨 마지막에 딱 갖다 붙이는 거는 sharply가 아니고 sharp이 들어가야 됩니다. at 5 sharp 이렇게 해도 5시 정각에가 되는 거예요. promptly at 5라고 해도 5시 정각에. 이거는 부사입니다. at 5 sharp 할 때는 sharp이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5시 정각에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답은 당연히 D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as the assembly line is not working 땡땡땡. 자, 가로가 비워졌어요. 그 다음에 the management team is trying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roblem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뜻이 뭐가 되냐면, 자, 문장 맨 앞에 as가 접속사입니다. 때문에라는 말을 번역하시면 돼요. assembly 라인은 조립 라인인데, 공장에 있는 조립 라인인데, 공장 조립 라인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다가 아니고, 사람이면 일하다가 맞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나왔잖아요. 기계는 워킹한다라고 하면 작동하답니다. 자, 조립 라인이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팀입니다. 매니지먼트 팀. 관리팀이 is trying,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to determine, 결정하려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표현은, 자, 일단 위치는 이제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자,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나왔냐면, 접속사 as를 썼습니다.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로가 비워지고 컴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자, 이게 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 자리에 왔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 들어갔으니까 부사절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is하고 working을 쓰는데 이 work이라는 단어가 작동하다라는 의미로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필이면 자동사예요. 이게 자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VI라고 쓰는 거, 자동사는 동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는 꼭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동사라고 알려진 단어는 뒤에 명사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자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안 씁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문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났기 때문에 문장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단어, 문장 앞이나 문장 뒤에는 부사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는 properly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대로입니다. 적당히 아니면 제대로라는 뜻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팀이 지금 현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금방 하던 얘기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current이라는 단어를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자, 이게 4번에 이제 current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올 건데,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라는 뜻인데, 자, 요 단어는
이것도 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아까 soon은 미래 시대하고 결합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usually나 always는 현재 시대하고 결합되고 하는데 currently는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뭐냐면 is ing 현재 진행형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 currently ing를 같이 묶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를 is currently ing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is still도 있습니다. is still ing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뜻이 뭐가 되냐면 이것도 is ing가 나왔잖아요. 진행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still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뭐 하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외국 노래들 중에서 유명한 노래들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제 부르는 노래 중에 still loving you 아니면 I'm still loving you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하는 중이다라고 할 때 I'm still loving you 할 때 am still loving ing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내용을 보세요. 미스터 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who is 가로 responsible for the research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가 담당하다입니다. 책임지다. 자, 연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미스터 웡이라는 사람은 will take over. 차지할 것이다.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물어서 as the chief executive. chief executive가 사장이에요. 우리가 CEO라는 말 쓰잖아요. CEO가 이게 chief executive 오피스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CEO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조만간 이 사람은 사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연구부의 부장으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부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조만간 미래입니다. 조만간 미래에 사장 자리를 차지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로 속에 들어가는 거는 currently가 들어가야겠죠. 지금 현재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만간 will입니다. 조만간 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B번에 있는 currently가 답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약간 변형을 시킨 내용이고, 기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기본 내용은 요겁니다. is currently ing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is still ing 여전히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자, 이거는 이제 숫자하고 이제 결합되는 건데, 자, 앞에서 이제 우리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숫자하고 결합이 되는데 80%가 나올 거예요. 숫자 앞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말 의미는 약입니다. approximately가 제일 유명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단어가 아니면 다른 단어 중에서 약 80%라고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또 다른 표현이 roughly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roughly, GH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about도 가능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pproximately가 제일 중요한 단어다라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표는 이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해볼게요. All the members of the sales team입니다. sales 팀의 전 구성원들은 were told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they must achieve. 그들은 꼭 이루어야 돼. 달성해야 돼. 뭐를? 약 80%를 이뤄내야 돼. 뭐예? 그들의 monthly goals입니다. 월간 목표량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by가 들어가면 뭐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말까지는 이번 달 월간 목표액의 약 80%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전해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약 80%니까 당연히 이제 approximately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당연히 A, B, C, D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about이라는 단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니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야기라는 의미로 쓰는 걸 본 것 같아. 근데 이건 가까운입니다. 이게 이야기라는 의미로 쓰려면 nearly가 들어가야 돼. 거의죠. 거의 80%, 약 8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nearly는 괜찮아요. 근데 near는 안 됩니다. 일단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about이라는 단어를 답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about은 이제 조금 더 구어체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토익은 아무래도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많이 내기 때문에 요런 approximately나 roughly 같은 단어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알아두신 상태에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5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해둡시다. 해두고
2차 시에서 다시 또 6번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부사의 위치, 그 다음에 부사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시트 다시 보겠습니다.